식량탐구생활 박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에 한 편을 실천하고자 했는데 지난주가 스킵이 되었습니다. 뭐 엄청 바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정도 좀 있었지만 게으름 때문이겠죠.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에서 잠깐 보셨던 제품인 그 파핑 보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 대만의 대표 음료인 버블티 붐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 무렵 버블티가 살짝 유행을 하려다 타피오카 펄의 성분 문제로 인해 사라졌고, 이후 대략 10년쯤 지난 2010년대에 재차 유행이 시작됩니다. 공차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국 버블티 시장 전문점 시장의 3대장은 버블트리, 버블퐁, 버블톡이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없어지거나 한 게 이제 좀 됐지 벌써.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외에도 하루가 멀다하게 새로운 브랜드가 출점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 3대장의 몰락 원인은 업체마다 개개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당시 대세가 공차였고, 또한 또 전문점 아이템은 결국 대형 카페의 세부 메뉴의 한 가지로 흡수가 되었던 게 그동안 한국 디저트 시장의 늘상에서 왔던 패턴이라 이들 3대장 역시 피해가는 게 쉽진 않았겠죠. 그때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버블티 시장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타피오카 펄처럼 대만의 제조사들이 음료 토핑으로 개발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파핑 보바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당신 누군데 버블티의 과거를 아는 체 하느냐 아예 하실 수도 있을 건데,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좀 그럴만하긴 하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파핑 보바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얇은 피막 속에 주스 시럽이 들어있어 입속에서 이게 톡톡 터지는 좀 재밌는 펀한 요소를 가진 음료 토핑입니다. 그리고 맛에서는 호불호가 제법 좀 갈리는 편이죠. 대략 10년간의 판매 흐름을 보면 한국 등 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떡류에 익숙한 한국, 일본 등 이런 아시아권 사람들은 타피오카를 만든 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등은 타피오카 펄만큼 파핑 보바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10년간 대만에 제가 발주를 할 때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발주와 도착까지 리드 타임이 대략 한 5주쯤이었던 것인데, 금년에는 거의 한 10주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초에 대만의 이제 제조자가 유럽과 미국 시장의 파핑 보바 오더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도 이제 재고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이제 언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5월달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이쪽 이제 북반구 쪽에 이쪽은 이제 5월쯤부터 이제 음료나 이쪽 시장이 이제 성수기가 이제 시작되죠. 근데 5월쯤부터 실제 리드 타임이 10주 이상으로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 보니까 대략 이제 유행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단 거를 좀 더 좋아하고 또 잘 먹고 하는 그런 식습관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국에 파핑 보바 최초 수입할 때 사실 그때 매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타피오카 펄이라든지 시럽이라든지 이런 버블티 음료 재료들을 수입을 한참 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제조사들과의 어떤 교류가 많았죠. 그때 이제 파핑 보바가 이제 제 눈에 띄었고,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 벌써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제법 또 인기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고 또 나름 또 확인도 했었습니다. 앞서 달고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성분 분석을 통한 식품의 품목 유형과 기준 및 규격 확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수입된 적이 없었던 최초 제품이라는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제품의 품목 유형 결정에서 논쟁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핑보바가 얇은 피막의 원형의 형태라 당시 식약청 담당자와의 상담 시 많은 혼란과 악유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담당자는 성분으로만 봤을 때는 당류 가공품에 해당되는 건 분명한데 고상의 형태로 봐선 캔디류 또는 기타 다른 유형으로도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품목 유형의 판단에는 제품의 성분 구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외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 용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단순한 어떤 형태만 가지고 유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가 내고 있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캔디류나 다른 품목으로 분류가 되면 보존료 사용이 금지돼요. 하지만 이제 당류 가공품으로 분류가 되면 규정에서 제한하는 양만큼 어떤 보존료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소부산 칼륨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당시 소르빈산 칼륨인 보존료를 사용하지 못하면 대만의 제조자 측에서는 유통기한 6개월 이상은 개런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목 유형의 결정은 제가 수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죠. 문서만을 통해서 사진 질의하는 것은 자칫 제가 원하지 않았던 식품 유형으로 회시될 수도 있고 이미 회시된 내용을 추후에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고민이 컸습니다. 자, 일단은 검색 실적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중량만큼 인천공항으로 수입을 하였고 경인식약청에 이제 당류 가공품으로 수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폐기를 감수한다는 각오로 현품을 수입하고 정식 판정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나.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가부간의 결정이 나면은 그나마 어떤 미련이 없을 듯 했죠. 우려한 대로 경인식약청에서는 당류 가공품으로 보는 것에 다소 부정적이었고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당류 가공품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폈습니다만은 결국 본청 첨가물 기준가에 회신을 하고 답변을 받아보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청과도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의견 개진이 있었고 다행히 당류 가공품으로 회시가 되어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사이 정말 힘들었던 일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2012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수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만의 제조 수출자인 써니시럽과 이제 사전에 약속한 대로 한국 수입에 대한 독점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내수 유통을 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휴럼이라는 회사에 이제 판매 독점권 계약을 맺고 저는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수입하고 품질 관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입이 되기 시작할 때 많은 식품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음료 제조 기업 등이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의 어떤 다양한 음료 토핑으로 개발되기도 했고 또 편의점 음료 제품에 적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애슐리 같은 뷔페 식당 같은 데서 토핑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무렵에는 유튜브 먹방을 통해 일시적으로 크게 히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대만이나 중국 등에서 우후죽순 수입을 하기도 하여 시장이 꽤나 과열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끌고 왔던 파핑보바의 생명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했었고 이후 실제 파핑보바 시장이 다소 침체가 되고 있지만 주식회사 휴럼의 아임유 파핑보바는 10년 전 처음 출시 때처럼 시장에서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참 유행일 때 진입한 업체들은 유행이 꺾이게 되면 가차없이 제품을 던지고 시장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고는 덤핑으로 날려버리죠.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해보려 하지만 휴럼 같은 10년을 홀로 시장을 만들어 왔고 키워왔고 그런 업체들은 또 앞으로도 시장을 또 지켜야 될 업체들인데 정말 힘든 상황이죠. 아마도 이렇게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그동안 쌓인 제품에 대한 애정과 고객에 대한 약속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합니다. 금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내년 한국 시장은 또 어떨지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파핑보바는 2012년 이후 주식회사 휴럼의 I'm Your 파핑보바라는 브랜드로 지금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고생도 정말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휴럼의 김진석 대표님이야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스무디, 음료, 디저트 등 토핑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생소한 파핑보바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처음 취지는 시청자분들에게 식품 수입 시 품목 요령과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케이스로 파핑보바를 잡았는데 차라리 10년간 타피오카 펄, 파핑보바, 흑당, 대만 빙수, 크림폼 등 국내외 대만 디저트 제품 개발과 이런 수입의 한 중심에서 제가 경험한 버블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내용을 급선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블티가 전문점 시장에서 어떻게 이디야 같은 이런 일반 카페 메뉴로 적용이 되어 시청자분들이 보다 쉽게 마실 수 있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최초로 카페에서 사용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접니다. 오늘 방송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 좀 재미는 없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카페 음료나 식품 수입 같은데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 시간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피오카 펄과 버블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